이게 어제 또 SBS가 입수를 해서 내용을 보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대선 후보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법의 조항만을 이렇게 사유로 기재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주 상세한 신청서였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 네.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1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항소심이 피고인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며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은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 쓰인 내용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그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려온 후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 그렇게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된 논리 구성이죠.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저렇게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걸 쓴 것 자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따지면 634 원칙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한 일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입법된데 그 조항들이 강행 규정인데 판사들이 지멋대로 이제 재량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언대로. 그러니까 쓰여진 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멋대로도 다 해석하고 있잖아. 재량 해석을. 그런데 왜 지 혼자만 오히려 633도 안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도 안 좋겠고요. 그리고 게다가 그 판결을 내릴 때 단일하게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무리한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판결을 했는데 왜 판사들은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는 자기 말대로 해석 안 하고 있냐고. 이미 거기서도 판사들끼리도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법안인데도. 근데 어떤 일반인의 관점을 자기가 그냥 하나를 딱 찍어서 고정을 시켜버렸죠. 그렇죠. 그게 제일 저는 오만하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법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각하게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법 왜곡죄가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 개정이 돼서 사심이 가능한 형태를 만든다면 이거는 때려 맞아야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교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계속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 이걸 또 악용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또 정신 나간 판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당장 정동현 의원이 이제 그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20 넘어가든가 그럴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린 대법원의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그 검찰 측이 인용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되게 위험한 판례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법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의 그 6만 쪽 로그 기록 공개에 대한 해명 다 안 봐도 된다. 6만 쪽입니까? 6쪽입니까? 6만 쪽이면 풍성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죠. 풍성하죠. 그걸 어떻게 다 봐? 이틀 만에. 못 봅니다. 못 봐요. 머리카락도 못 세. 6만 되면. 6쪽이나 세는 거지. 6만 쪽 못 셉니다. 6만 쪽은 못 세죠. 그 귀신이 와가지고 밤에 머리카락 다 세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 당명하시겠네. 그랬더니 원래 다 보는 거 아니다? 원래 선고심은 다 보는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본다? 상고 이유서에 하나는 것만 보니까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쓴 부분만 보면 된다. 이렇게 해명해 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다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어. 다 봤다고 얘기했다가 안 봐도 된다 그랬다가 부분적으로 봤다 그랬다가 사건 넘어오기 전부터 보고 있었다 그랬다가 사건 넘어오기 전에 보면 안 되지. 저는 상고 이유서 한해에서만 보면 된다라고 한 게 정말 큰 패착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말실수야. 왜냐하면 이번에 상고한 게 검찰인데 그럼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편승했다라는 소수 의견의 말이 맞는 거네. 맞는 거지. 100% 검찰 말대로만 판단했다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 말실수가 아니라 진실인 거죠. 그 진심. 왜 그렇게 쉽게 진실을 고백했지? 반란군인가? 내가 봤을 때 이분들 맷집이 없어. 자 이제 한덕수로 한번 가볼게요. 한덕수, 김문수. 사실 너무 이거 가지고만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재밌어. 그 외신 기자 간담회 했던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독수를 무슨 후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슈레딩거의 무소속 후보라고. 그럼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열어볼 때마다 달라. 이게 후보도 아니고 후보가인 것도 같고 무소속도 아니고 무소속인 것 같고 맨날 우리 당 얘기를 맨날 하고. 맨날 당이 알아서 할 거래. 당신 당이 없다고 지금. 뭘 당이 알아서 해. 아 진짜. 이게 어제였구나. 나 오늘인 네.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뉴욕타임스 기자가 네. 아주 촌철살인의 질문을 했고 네. 놀랍게도 오늘 김문수가 똑같은 질문을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계속 이 얘기입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시간 예. 내내 하는데 뉴욕타임즈 기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일화가 껄끄럽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 의향이 있었다면 미리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해서 했으면 이런 단일화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네. 경선 다 끝난 다음에 그렇지. 했느냐. 그런 결정의 배경에 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느냐. 이게 결정적이죠. 저는 이거 다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미리 짰잖아 지도부랑. 그러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너무 좋은데. 예. 이분이 물론 이제 한국어 구사자인 최 무슨 기자인데, 네.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고, 그러니까 한덕수 그 지금 후보가 네. 사실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런데 뻔한 말은 이제 그렇게 하죠. 예. 일단 하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의한 적 없다. 이거 상의한 적 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 선거법 위반이야. 상의를 안 했을까요? 정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네. 5월 5일 국민의힘 홍보국장의 공식 문건에 네. 5월 5일 대선 후보 일정 관리표가 나왔는데 거기 한덕수의 일정을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이 상의한 적 없다. 이거 공선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상의한 기억이 없다도 아니에요. 예. 상의한 적 없다. 상의한 적 없다. 이건 명확히 사실과 행위에 대한 얘기네.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상의한 적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파면 나오는데. 네. 야, 국힘은 당사를 몇 개를 팔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뻔한 얘기를 뒤에다 해놔요. 이 얘기 오늘도 계속해요. 네. 우리 국가가 처한 통상 질서에 대한 압박의 문제, 국제적인 질서, 지오폴리틱스가 요즘 할 말 없으면 영어 써, 이 사람도. 아 정말 짠. 지오폴리틱스. 지오폴리틱스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기본적인 관세에 대한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대행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발을 딛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굳이 말하면 시간이 없었다 이 얘기거든. 그럼 나 같으면 바로 질문할 거야. 지금 관세 문제 아직 진행 중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김문수가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 얘기를 계속하니까 김문수가 그렇다면 권한대행을 그만두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렇게 위기라면 역시 김문수 파이팅. 근데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김문수는 잘하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 그만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번 한덕수가 똑같은 또 얘기해.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관료 출신이라 그래. 네. 관료들이 대답하는 방식이 저렇거든. 그냥 원론적인 얘기 반복. 언론적인 얘기 계속하는 거. 상대가 지치게 만드는 거. 이 사진 보면은 뭐 구름 보면 뭐가 떠올라? 한덕수요. 아니, 나는 원래 이게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라 네. 나는 토끼 모양으로 그냥 이제 얘기한 거거든. 아닌데 한덕수인데? 네, 어떤 근데 분이 진짜. 근데 한덕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네 진짜. 네. 딱 보이네. 그래가지고 진짠가? 그리고서 이제 확대해봤어. 우와, 수잖아. 대박이다. 그때 호머 심슨 같은 애가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붙여봤어. 닮았어. 이야. 이거 약간 호남 사람입니다 할 때 그렇지. 그 모습과 약간 닮았는데요. 서로 네.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때 한덕수 후보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독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더 비슷한 걸 찾아봤어요. 네. 잠깐만. 저 구름에 심지어 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손이 있는 것 같아 앞에. 손이 이동하는 손 같이. 있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기서 그냥 한덕수가 저기서 옆으로 돌면 저 구름이야. 그러니까. 예. 예. 자, 살짝 돌면은 앞을 보고 진짜 있는데 닮았다, 이거. 옆으로 돌리면 한덕수야. 예. 이게 쪽방촌 방문했을 때 사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옷도 이상하고 표주도 이상한데 제가 좌우 반전을 시켰더니 되게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닮았다. 야, 세상. 교수님은 사진작가 하셔야겠다. 이거 대박. 이거 퓰리처 상감 아니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닮을 네, 수가 있어? 하늘에 뜬 한덕수.
아 근데 쪽반총 갔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약간 표정 보면 화난 것 네, 같잖아. 화가 이게 그 한독수 후보가 말할 때 약간 입이 일그러져 한쪽으로 일그러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약간 예, 근데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보던 거 좌우 반전을 시키면 원래 있던 거로 하면은 그냥 자주 보던 거니까 어색하지가 않은데 네. 뒤집어 놓으니까 되게 어색해 보여. 이게 그 좌우반전 하기 전에 좌우반전. 괜찮았구나. 네, 어. 네. 어. 괜찮았다기보다 우리 익숙해. 우리한테 익숙한 한덕수 자주 후보. 보던 얼굴. 자주 봤으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구름하고 되게 또 비슷하죠? 이게 더 닮았어 이게. 자,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오늘 2차 회담을 했단 말이야. 네. 국회에서. 자 한덕수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도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모두 따르겠다. 몇 번 얘기합니까? 당신 당이 없다니까요. 아, 미치겠네 정말.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 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 아니라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네. 경선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내일에. 토론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선 오케이 할게. 네, 오늘 저녁에. 아니 오늘 4시 반에 만나놓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어떻게 경선하지? 경선 뭔지 모르는 거야? 경선 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경선이라는 건? 아 기가 막히네. 아, 네. 진짜 웃겨가지고. 자 김문수는 계속 옳은 말만 합니다. 네, 네. 이 옳은 말을 하는데 이 옳은 말의 내용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김문수의 무의식 세계가 나와요. 예.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다 1억씩 내고 한 번 두고 또 1억 내고 그러니까 결국 또 1억 3억 내고. 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1억씩 한 번 내고. 통과하면 또 1억 내고 또 1억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근데 과정을 설명한 게 돈밖에 없어요. 뭐 MBTI 자기소개 이런 거 없어. 없어. 그 자기 과정이 다 머릿속에 돈이야. 절차는 돈이었어. 그렇지. 돈 내가 지금 얼마를 썼는데 내가 지금 경선을 다 거치고 나서 돈을 돈 얘기가 경선을 다 거치고 돈을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다 따른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당 결정에 따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했었어야지 약속을 22번 안 지켰냐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앞에는 되게 심한 말을 해놓고 쫙 하다 쇼 그러니까 예의는 갖춰야 될 것 같은데 화가 좀 났어. 난데없이 나타나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말이야.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아, 정말 진짜 너무 웃겨 진짜. 돈 낸 얘기를 뭘 저렇게 많이 해. 다 1억 내고 또 1억 내고 또 1억 내고 오 맞아 정확히 3억이었어. 아 정말 진짜. 돈 얘기를 4번을 해. 3억 쓰고 4번 얘기해. 와, 근데 이건 맞잖아. 솔직히 억울하지. 억울하지. 근데 억울한데 그렇게 돈을 많이 꺼내면 없어 보이잖아. 아,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지금 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거지 이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는 뒤에 가로치고 있는 거야. 너는 한 푼도 안 썼지 임마. 그 이제 계속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제가 일부러 사진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 저렇게 점점 안 가까워져. 점점. 저렇게 가운데가 하얀 구름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구름끼리 만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발음하면 할수록 네. 차이가 생겨. 아. 자, 그랬더니 너무 한동훈 한덕수 후보가 진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청구서를 내미는 게 아니다. 김문수 후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저로서는 국민에 대한 결정은 제가 후보로서 등록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약에 제가 마음을 바꿔서 계속 무소속 후보로 남겠다는 상황에서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즉각 입당하겠다. 저는 이 말은 도대체 그러니까 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번역이 안 돼.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하자는 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알겠어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랬을 상황에서는 내가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이게 왜 나오냐면 김문수 후보가 계속 강조한 게 맞아. 당신이 진짜 의무감을 갖고 대선에 나왔다면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후보 등록도 안 해? 이 얘기를 하니까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마음을 바꿔서 후보 등록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무소속 후보로 남겠다는 상황에서도 입당을 하겠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단일화에서 실패하거나 단일화가 안 돼서 무소속 출마를 했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안 돼요. 무소속 출마를 한 상태에서.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아. 김문수가 계속 당신 당비 한 푼도 내본 적 없지 않느냐. 당신 국민의힘 당원 아니잖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덕수는 이제 꼬래 한다는 말이 나 후보 시켜주면 나 입당할게. 그러니까 그 이 얘기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아무튼 뭐 해석은 잘 안 됩니다. 네. 대선 후보 시켜주면 입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야. 이게 뒤에 나오는 건데 그래 더 멀어진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만난 자리거든요. 네. 이게 속보로 뜬 거였었는데 되면 입당 안 되면 안 들어온다? 한덕수 당연하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입당하고 안 되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네. 한덕수 당연하죠. 원래 그러려고 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아 진짜 너무 황당해. 그래도 후보 등록 안 하면 단일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덕수는 나 시켜주면 할게. 그럼 김문수는 너 하면 시켜줄게 이거잖아. 이게 계속 평행선이잖아. 만날 수가 없잖아. 따지고 보면 김문수 후보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맞지. 대선 후보도 아닌 사람이랑 무슨 단일화를 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일단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결기라도 보여줘야지. 그 결기도 아니지만 후보끼리 단일화하는 게 단일화인데 그렇지. 너는 후보 등록도 안 한다는 사람이랑 어떻게 단일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딱 정확한 속셈은 네. 속셈이라고 할 수 없죠.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네네네. 당신 일단 등록해 무소속으로. 그리고 나서 그 무소속 등록한 사람과 정당의 후보자가 단일화 방식을 고민해 보자. 네. 그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한덕수 안 하고 싶거든. 돈을 써야 되잖아. 나는 무소속 후보는 절대 안 할 거거든. 후보 등록하려면 돈 내야 되고. 무지하게 써야 되는데. 안 하고 싶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얘기는 됐거든. 네. 뒤로 다 얘기됐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인 생각에 따르면 김문수가 자기가 척척 걸어와가지고 이게 뭐야 대선 후보 자리를 그냥 툭 줘야 돼. 그렇지. 네. 이 새끼가 안 주는 거야. 네. 그런데 이게 안 주니까 이제 내가 돈을 쓰게 생겼네. 근데 또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만약에 한덕수가 저기 뭐지 정말로 무소속 그 후보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로 단일화가 되겠지. 뻔한 거 아니야? 당연히 기호 2번으로 단일화가 되지. 기호 18번으로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그렇죠. 할 수 없는 협상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김문수가 제안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네. 현실적으로 한덕수가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무소속 후보로 네. 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안 돼. 예. 그건.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답해 하는 사람이 왜 저러지? 예. 왜? 안 주고 싶으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서로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명분 자체는 법적인 정통성은 사실 김문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 와중에 국민의힘 후보인데. 그렇지. 그리고 이 와중에도 시간이 계속 가잖아. 네. 시간은 또 김문수의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 모든 걸 다 쥐고 있다니까. 그래서 김문수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을 또 이제 아까 발언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없다. 그렇지. 당원도 아니고 제1정당에서 공식 하자 없이 선출된 후보에서 약속도 안 했는데 당이 정했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세계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아, 네. 네.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한 건 처음이에요. 아주 쉽진 않았는데. 야 이걸 이렇게 한건 어떻게 또 처음이에요. 팩트 체크를 하지? 세계 최초 타이틀이 맞긴 맞구나. 네, 맞긴 맞아. 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처음일 것 같아. 그렇지. 경선 다 끝났는데 니네 당 후보 할래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이게. 그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단일화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해가지고 지가 이기는 거니까 그럼 그때 입당 선언하고 들어와가지고 왕관 쓰면서 내가 후보다 추대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나는 기획한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게 그러려면 넘어야 될 법적 장벽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완전히 그걸 인정해서 사퇴를 해야 돼. 맞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네. 사실은. 사퇴를 하면은 걸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걸석 과정에서 이제 뭐 전국위원회가 됐건 뭐 당원 대회가 됐건 뭐건 간에 이걸 해가지고 정당성을 살리는 어떤 기구가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이 그렇죠. 돼야 되잖아. 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경선 후보자들이 반발이 없어야 돼. 네. 말도 안 되지. 근데 나 반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1억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환불 얘기 나오잖아. 지금 홍준표 환불해달라고 난리 났잖아 지금. 이딴 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압되고 난 다음에 네. 결과적으로 한덕수한테 그 자리를 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시도죠. 네. 게다가 애초에 김문수를 믿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네. 아니 권력이 통째로 내 손에 들어왔는데 물론 김문수가 그 전에 말 잘 들을 것처럼 밑밥을 깔았다 칩시다. 그렇죠. 그걸 믿냐? 야 그걸 믿어?
그리고 저는 김문수 편드는 것 같아서 조금 저해지긴 하는데 김문수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선출된 다음에. 네. 다만 누구로 하겠다고는 네.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약속을 이행하려는 시도도 하기 전에 당 후보로 선출된 지 3시간 만에 권영세가 와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단일화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반말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태질에 반말했죠. 이리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당 지도부가 잘못한 거지. 완전 하루 잘못한 이틀이라도 시간을 주든가. 그러니까. 물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그래도 김문수는 개아리를 틀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랬을 예. 텐데 정당성 자체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단일화 조사를 경선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시간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지. 야 예. 그러면은 얘네는 진짜로 이번 주말에 전당대회 열어서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겠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오는 오늘 가처분 신청했어요. 이준석 내쫓는 방법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는 어찌 그래서. 가처분 이길 것 같은데 김문수가. 김문수가 네. 이겨 이건. 예.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뭐. 그래서 와. 지금 국민의힘이 하던 짓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이미지 보시면 이게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폭로한 거잖아. 네. 비공개 문서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인데 뒤에 보면은 자세하게 쭉 일정이 나오는데 손학규 전 대표와의 만찬 요건 공개야. 네. 그리고 배석을 이정현 대변인이라고 돼 있어.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예. 한덕수 일정이거든. 한덕수 네. 일정. 네, 실제로 일정이 다 맞아요. 네. 지금 이정현이 한독수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 네. 손학규 만났었고 네. 네. 이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서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네. 네, 국민의힘 공문서 안에 대선 후보 일정이라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일정표 안에 내용이 한덕수 거야. 예. 그렇지. 황당한 일인 거지. 진짜 황당한 거지.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 위반. 그래서 예. 보니까 스튜디오 촬영 있네요. 네. 그 옆 스튜디오에서 김문수가 찍고 있다는. 그래서 네. 김문수 쪽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촬영 지원도 안 해줘놓고 그렇지. 찍고 있더라. 이것도 얘기가 좀 긴데 네. 원래 김문수가 일산 가서 사진 찍고 있었대요. 일산 스튜디오에서. 네. 근데 당연히 전화가 왔대요. 음. 그러지 말고 홍대로 가라. 음. 거기 우리 스튜디오 있으니까. 음. 그래서 홍대로 왔대 또. 당연히 날 좀 챙겨주나 이러고 홍대로 딱 왔는데 옆방에서 김문수가 똑같은 포즈를 찍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김문수? 예. 한덕수가. 한덕수가. 네. 나중에 사람만 갈아치려고. 얼마나 놀랐을까? 김문수가 왔는데 김문수가 있다. 진짜 놀랍네. 제가 볼 때 한덕수가 있었어도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진짜 푸대접을 하는 거야 이게 뽑아놓고. 근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금 고소고발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권성동, 권영세 음. 그리고 기타 이제 당직에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할 것 같아. 예. 이건 해야지 근데. 네. 김문수는 하지. 그럴 게 없는. 후보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예. 이거는 실제로 냈고 법원에. 네, 냈습니다.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뻥카가 아니야 지금. 네. 음.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가처분을 냈다는 건 간다는 겁니다. 간다는 거지. 본인이 간다는 겁니다. 김문수 뒤가 없어요. 지금 본인 정치 인생의 커리어 하이 최고의 순간인데. 그리고 전당대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은 오늘 신문까지 했어요. 네. 왜냐면 그건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법원이. 그렇지. 내일 결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네. 이게 또 주목됩니다. 내일 법원이 판을 가르겠네. 예, 이거로 네. 전당대회를 열지 안 열지 결정을 할 텐데 법원이. 네. 예.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김문수 30년 언더커버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예. 국민의힘에 숨어든 좌파 언더커버라는 거예요. 30년짜리. 심지어는 그 설이 지금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게 예. 심상정 씨한테 도움 요청했다며. 하지 마 진짜. 진짜. 김문수 심상정은 단짝이었으니까 노동운동 그렇죠. 시절에. 운동할 때는. 네. 그래도 하지 맞잖아. 마. 좌파 공장 맞잖아 이게 지금. 아니 근데 30년 언더커버 그럼 국민의힘에서만 해야지 저기 정광훈당은 왜 갔다 왔어 그럼? 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또라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짜. 네. 아. 또 지금 이게 참 저는 사실은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서운 거라서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도 안 하면 그 욕을 다 이제 생으로 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양쪽이 어디든 간에 이제 어쨌든 단일화를 하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권영세가 이제 그러니까 튀었잖아요. 예. 만약에 끝까지 안 되면 결국은 김문수로 가는 수밖에 없고 자기는 사퇴할 거다 비대위원장.
요게 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저도 시나리오라고 그런 것 보거든요. 같아요. 예. 이게. 저는 그냥 김문수가 버티면 이기는 판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실질적인 단일한 거지. 예. 그리고 원래는 그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야. 맞아요. 정당 바깥에 있는 존재하고 정당에 있는 존재하고. 괜히 저기 맥스봉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뚜벅뚜벅 와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네. 그냥 다 줍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 방식에서는 그나마라도 모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안철수 이루 똥표정으로 이제 끌려왔듯이 네네. 모양과 모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뭐 이제 하게 되면 한독수가 결국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못 한다면 내가 사퇴해 주는 게 예, 등록도 안 했는데 사퇴해 주는 게 우리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면서 김문수 유세장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 안 다닐 거예요. 그러겠죠. 네. 안 다니겠죠. 안 당연히. 다니겠죠. 네. 그거까지만 해주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 저 사람이 하나 어차피 아무 의미 없어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야 1% 내 차이거든. 예, 예. 왜 이 지랄들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아 이건 진짜 지랄이 맞습니다. 이걸 뭐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니까. 네. 네. 왜 이런 짓들을 하고 있을까? 진짜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당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이 되게 부자 정당이라 네. 이 재산을 남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겠지. 어느 쪽이든 간에. 뭐 그 욕망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야, 그 욕망 하나로 이런 짓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이들 나오는 음모론이 지금 쌍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윤건이다. 윤석열 김건이다. 네. 그래서 제1야당이 목숨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감옥 안 가게 지켜주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한덕수를 내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지 중에 왕바지인 거지. 어차피 지금까지 바지로 살아왔잖아. 버카만 주면 얼마든지 바지로 살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권은 니네 쌍권 니네가 가지고 나 감옥만 안 가게 해줘. 라는 게 이제 지금 가장 많이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윤석열 김건희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쌍권이 당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를 지켜줄까? 왜 그래? 그렇지. 그때 되면 버리는 게 이득인데.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네. 지난주에 김현장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결국 이제 조이대를 움직이고 한독수를 밀어넣은 그 중간 어딘가가 있다. 그렇죠. 제3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한 모습들이 이제 현재까지 이제 드러난 건데 이게 이제 꺾이면서 네. 이 기세가 꺾였거든. 네. 그러면 실제로 한독수를 끝까지 밀어넣어야 될 동력도 약하고요. 한독수 자체의 동력도 약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꼬장 만땅인 김문수만 남거든. 음. 김문수는 끝까지 버틸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 아, 그럼요. 정당성도 명분도 있어. 있지, 성격도 그렇지. 네. 30년 언더커버의 끝을 보고 있는데. 고문도 버틴 사람이에요, 저 네. 사람. 그 얘기를 본인이 해요. 네. 네. 그리고 욕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원래 보통 이런 건 욕 먹은 게 강해야지 이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퍼센트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맞아요. 굳이 한독수한테 떠먹여줄 이유가 아무런 것도 없거든. 네. 그러면 결국 김문수가 이기는 게임이야 이거는 이 판 자체는. 예.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하나는 옥세런, 지긴 안 찍어주는 거. 그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이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 아, 근데 왠지 할 것 같다. 음. 네. 그럼 권영세가 옥세런을 한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권영세가 근데 그 얘기 한 거로 봐서 그리고 권영세는 그 정도 배짱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음.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 들고 와가지고 코앞에 들이밀면서 봐라. 한덕수가 너보다 10% 이상 나온다. 한독수가 너보다 훨씬 높고 이거 잘하면은 이게 좁히는 것까지 가는데 이거 바깥으로 까면 너 네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거 그냥 큰일 나는 거다. 너 때문에 진 거야, 우리 대선. 요거 하나 정도가 전 남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빨리 들어간 거지. 네. 그걸로 김문수를 흔들 수 있을까? 그럼 제가 볼 때 이 국민의힘 단일화 경선 조사가 경선도 아닌데 왜 조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 조사 내일 오후 4시에 끝난대요. 네.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결과를 들고 권영세가 김문수 후보를 압박을 하겠죠? 이거 봐, 너 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해 버리는 한참 거야. 인용. 그렇게 돼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김문수가 이제 당 그냥 가는 쪽으로 거죠. 갈아버릴 수 예, 있거든. 그냥 네. 가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일촉즉발의 싸움이야. 너무 재밌어. 요 와중에 홍준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폭로를 합니다. 중요한 폭로를 해요. 자기 일만 아니면 항상 우리만 하는 네. 사람이에요. 예. 나는 미국 간 줄 알았어. 미국에 SNS는 네. 됩니다. 미국 가기 전에 이 말을 꼭 남겨야겠다. 제가 사진도 특별히 선별했습니다. 아, 정말 사진 기가 막히네. 게다가 옆에까지 머리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저 뒤에 누가 서 있나? 이렇게 머리 흔들면 이렇게 옆으로 막 야, 머리숱에 비해서 놀랍네요. 그새 머리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장발이 아, 됐어. 저기 4월 29일 사퇴할 때
어디 만덕산 들어갔다 나오셨나? 근데 제가 일부러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네. 29일 날 이 얘기하고 갔잖아. 이제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서울 시민이죠. 네. 네,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저건 삐져서 한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바로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건 가수 현미의 노래입니다. 자기가 말해놓은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야. 말없이 갈라 그랬는데 네. 말없이 못 가겠네. 이것들이 나름 너무 빡치게해서 도저히 내가 한마디 안 하고는 못 살겠다 내가. 아니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었다면 진즉에 얘기를 하든가. 네. 왜냐면 내가 못 이길 줄 몰랐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래서 이 중간에 하는 얘기가 제가 말줄임을 해놨었는데 자료가 길어서. 네. 네. 근데 그 얘기가 뭐죠? 잠깐만 어디까지? 이거? 김문수가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이미 경선을 하고 있을 때 경선을 하고 있을 때 한덕수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떨어뜨렸다. 어. 왜냐하면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지. 예. 그래 그때부터 나의 지지율의 일부가 김문수한테 급격하게 옮겨가더라. 예. 네. 이거는 분명히 당 차원의 음모가 있다. 그렇지. 예.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윤석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음. 예. 예. 윤석열과 지도부가 음. 공작을 꾸민 것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김문수는 그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해서 아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하게 긍정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네.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그렇지. 왜 김문수만 욕해? 그렇지. 서로 속이려고 하다가 한쪽이 속은 건데 속은 놈이 잘못한 거지. 속인 놈이 잘못한 거야? 라는 얘기인데 너무 맞는 말이잖아. 네. 니들이 한 짓은 정당하냐? 실제로 이렇게 썼을걸요? 실제로 이렇게 썼어. 니들이 한 것은 정당하냐? 니들이 한 건 정당하냐? 야. 그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은 남한테 속아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서로 속이려다 내가 속은 거다. 그러니까 왜 니들은 그렇게 깔끔하게 인정을 못해? 너희 김문수한테 역뒤치기 당한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문 닫고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열면서 한 열면 내가 노래일 뿐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 정치 안 해. 아무리 안 되겠다. 근데 저거는 진실 같죠 아무래도. 상당히 진짜 거짓말 할 이유가 1도 없죠 이 사람은. 네. 네. 왜냐면 아까 함께 본 저 국민의힘 문서까지 나왔고 네. 이건 지도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한 게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니까 왜 지도부가 홍준표를 선택 안 했는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웃고 아이고야. 즐기면 안 되니까. 예, 좀 미안하죠 그러면. 네, 그리고 예. 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까 해서요. 네. 네, 문영배 전 재판관과 김장은 선생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많은 아.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영상 봐야죠. 네. 근데 전 여기서 이제 많이들 안 나온 얘기 중에 하나, 요 부분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이게 왜 지방법관을 굳이 네. 본인이 선택해서 한 거거든요. 네. 지방법관을 왜 지방법관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최선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역법관입니다. 부산에 가서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내 뜻대로 해보자. 지방에서 문화, 정치, 행정을 만들어야지 전부 다 서울 가서 하는 게 좀 못마땅하기도 했다. 저는 부산 경남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그것만 가지고 재판관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재판관 할 때 이런 말이 있었다. 지방에서 무슨 큰 사건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위로 진출할 때 결격 사유인 거지. 네. 그들 세계에서는. 네. 네. 지역 서울에서 먼 거리, 서울에서 거리에 의해서 다 정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산이면 되게 멀고 부산이 큰 도시지만 서울에서 멀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실제로 웃기죠? 네.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될 때 주변에서 지역 판사나 하던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관 이런 말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보 보수 갈등보다는 덜하겠지만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사람이나 진주 사람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 논의조차 서울에서 하고 있다. 지역 소멸에 대한 논의조차 서울에서만 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이런 것을 법관으로서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최선은 지역에서만 법관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저도 이제 법대를 일부러 거절한 입장에서 근데 이게 앞에 있는 욕망을 끊지 않으면 뒤에 있는 욕망이 안 끊겨요. 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거기서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사실을 패스하려고 할 테고 사실 통과 못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달기는 싫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사실 패스하려고 하겠지. 어느 순간에선가 패스하고 나면 뭐가 생겨? 판사하고 싶겠지. 또는 검사하고 싶겠지.
시간 지나면 대법관 하고 싶고 당연히 고등법원 가고 싶고 대법관 되고 싶겠지. 이게 이제 그 다음 생기는 그 욕망들 그리고 그 좁아지는 세계일수록 결국 그 차이 하나로 사람 완전히 깔아뭉개기 때문에 이거를 지기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욕망의 문을 여는 순간 이 욕망의 끝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정말 싫으면. 근데 이분은 그 중간에서 차단한 거거든.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할 수 상황임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도 되고. 내가 결정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죠. 네. 그걸 안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손가락질할지 뻔히 아는데도 네. 어지간한 자기 고집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을 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게 지역법관 이상으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이고 네. 실제로 이번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기여를 하셨고 그렇죠. 거예요. 지역 법관 출신도 훌륭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선례도 남겼어요. 완전한 선례를 남겼죠. 네. 근데 헌법재판관 또 해도 된다면서요? 뭐 연임 제한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가능은 한데 예. 예.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이렇게 뭐 고생분을 다시 또 굳이 끌어다가 거기 또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대법원장은 하면 안 돼요? 예? 대법원장. 그것도 뭐 충분히 그것도 할수 가능하죠. 있대요. 할 수 있죠. 예. 예, 충분히 가능하죠. 대법원장 한 번 더 하시는 건 어때? 예. 아니 아직 쌩쌩해 보이시니까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사회일수록 엘리트를 착취하는 거라고. 네, 네. 맞아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놀란 게 아니 네. 이분이 다시 젊어졌어.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나 봐 그동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 할 때 나올 때 보면 그 사이 저렇게 늙었나? 실제로 임용된 지 지금 6년 정도 이제 지난 거였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보면 쌩쌩하거든요. 맞아요. 그 전에 젊어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갈 때 보면 젊어요 진짜. 특히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야. 맞아. 그리고 저는 그 표정 기억나거든.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부산에서 또 본 거기도 한데 맨날 중에 파면한다 할 때 그 약간 살짝 허탈하면서도 네. 뭔가 내가 내일을 끝냈구나라고 하는 그 표정이 확 읽히는 드러났어요. 그 장면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서 젊어졌네. 젊어졌어. 낯빛이 달라졌어. 낯빛이. 표정이 엄청 낯빛이 젊어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 네. 네. 요 표정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최종 진술할 때 그때 우리 문영배 재판관의 표정을 보시면 진짜 거의 욕하는 표정이야. 그걸 알면 정말 저분이 마음속으로 욕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이 표정이 참 안 숨겨지는 분이구나라는 걸 네, 네.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그 김장원 선생 계열들이야. 김장원 선생하고 네. 생활도 비슷한 게 네. 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도요. 네. 다 합쳐서 10만 원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네. 배우자분께서 직접 증언을 하셨는데 네. 집회사를 3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김장원 선생님처럼 사신 거야. 네. 야 얼굴 너무 밝아졌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번에 왜 김문수 씨 가지고 이제 그 지방 살인, 예, 예, 지역 향촌에 있는 살인들. 예. 네, 이제 풍모가 이제 있다고. 네. 원래 이제 그런데 김문수는 이제 그 중에 권력 욕심은 있는 사람이죠. 예. 예. 근데 김장원 선생이나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렇게 보면 딱 그런 풍모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건 좀 되게 꼬장꼬장한 자기 기준이 있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되게 이렇게 왜 나쁘끄러운 짓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맞아요. 태도.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저게 안 되거든요. 네. 진짜 대단한 분이 대단한 분. 그래서 이 지역 판사를 본인이 고집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간에 또 감동적이게도 나는 서울 MBC하고는 인터뷰도 안 한다. 예. 나는 항상 경남 MBC. 그러니까 하더라도 경남 MBC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서울 MBC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하더라도. 왜 마이크조차도 서울이 주냐 이거야. 그 말도 너무 감동이야. 네. 훌륭한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다 진짜. 네.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저렇게 좋은 사람들과 저렇게 끔찍한 사람들이 참 뭐 무슨 나라나 다 그렇겠지만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유독 이 격차가 좀 많이 심한 것 같긴 해. 서울대 내란과라 그러지만 저런 네. 인물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도 만들어내는 거야. 네. 물론 저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왜 욕망의 문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렇게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하다못해 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사더라도 네. 중간에 멈추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중간에 한 그걸 또 그렇게 2초 동안 멈췄어요. 네. 이거 너무 비유가. 왜냐면 나도 너무 지나치게 천박해지기 싫은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2초간 멈춘 2초 거예요. 멈춘 거야. 아. 그걸로 나의 천박함을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기 업그레이드 같은 사소한 것도 중간에 멈추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 인정. 그럼 네. 근데 내 인생과 내 명성을 업그레이드하다가 그걸 멈춘다고? 멈추는 건 그거 어떻게 멈춰? 어렵지. 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로. 네. 이건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구조가 좋은 구조죠. 예. 근데 그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세계는 다 욕망으로 똘똘 뭉친 세계이기 때문에 외로 반대지. 좋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맞아. 근데 저거를 어쨌든 저는 법대를 가기로 선택하고 사법고시를 보기로 선택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잘한 거잖아. 그럼. 네. 보탬이 됐지. 그러니까 앞에서 욕망을 차단하기보다 거기 욕망까지는 스스로에게 허용한 것. 다만 제한을 딱 걸어둔 거. 야 믿어지지가 않나 정말.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런 분이 헌법재판관에 올라가 있었다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저런 분을 발굴하고 엘리트 관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강성이 좀 남아 있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있느냐가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화의 성과고 정권 교체의 성과인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랬으면 저 단단한 저 똘똘 뭉친 엘리트 그룹들이 저런 사람을 위로 밀어올리지. 절대 안 하죠. 절대. 조이대 같은 사람만 나오는 그냥 거죠. 교수 하나는 시켜줄지언정 네. 예, 교수 정도는 시켜주죠. 왜냐하면 권력이 없거든 사실. 근데 오히려 저런 자리에 절대 안 시켜주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 왜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내가 거울에 다시 비춰지거든. 그렇지. 거울이야 거울. 나의 추함이 보이거든. 맞아. 이재명이라는 거울, 문영배라는 거울. 다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바로 김장원 선생과 만나는 이 장면이고 많이들 보셨던 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점점 멀어지게 했지만 이제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아 이게 이 짤이 제일 많이 돌았어요. 네. 네. 김장하 선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질문을 딱 하나 던집니다. 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가 법관이니까 내가 물어본다 이렇게 네.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보면 그 제가 전에도 왜 우리 어른 김장할 때 제가 뭐 행동 분석도 했었습니다만 이분이 자기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뭔가 절실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계속 움직여요. 맞아요.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 계속 이래. 맞아. 너무 화가 난 거야. 네. 아마 이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고르셨을 거예요. 엄청 그때.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우리가 누군지 알 것 같잖아요. 요란한 소, 막 조이대 같은 놈들 그냥 보이는 그래. 거야 눈에. 네. 이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이 이 전체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리니까 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신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얘기할 때도 되게 존댓말을 씁니다. 네. 저는 그거에 놀랐어요 일단. 우리 재판관님께서 막 이러면서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네. 예, 요런 분들의 특징이 그렇거든. 되게 내외해요. 맞아요. 되게 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응? 야, 네 일로 와봐라. 이렇게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상한 선배 같은 사람들은 맨날 꿇어앉히려 그러거든. 네. 나보다 훨씬 잘 나갔던 사람을 나한테 꿇어앉혀서 내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려고. 네 일로 와봐라. 아, 너무 여러 명이 생각나요. 그런 식의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전혀 안 그러잖아. 오히려 거리를 두고 존댓말 쓰고 올리잖아 상대를. 맞아요. 그게 저는 진짜 품격이고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진지하게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나. 문영배 재판관이 사실 이 질문에 굉장히 당황하죠. 참 동안 답을 못해. 계속 맥주 먹으면서. 참, 옆에 배석해 계시던 다른 분이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지. 아유. 결국에는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네. 게요. 그 아닌 지도자 한 명을 제가 지금 죽여버리고 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요란한 소수를 내가 죽이고 왔거든요. 내가 하나 날려버리고 왔거든 지금. 그리고 다음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바로 그게 가능한 체제가 민주주의다. 그 이상한 놈이 있었어도 내가 날리고 다음 지도자가 정상적인 지도자가 오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답이에요 또 이것도. 네. 질문도 좋은 질문이지만 되게 좋은 답인데 저 같으면은 그 막 인용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정치학적인 이론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 선문답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선의 답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진짜 멋있는 장면. 보건이는 저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김장하 선생이 한 질문이요? 아무도 저런 질문 나한테 안 하지. 내가 지금 하잖아. 와우. 질문이 뭐였는지도 까먹었어. 요란한 소수? 요란한 소수가 다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뭐 죽여버려야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도자고 뭐 그냥. 효과적이긴 해요. 예, 굉장히 효과적이긴 해. 그냥 민중의 죽창을 받아야지.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